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고려사항과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데에는 사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족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식구들 중 누구 한 명이라도 반려동물 입양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겠죠. 반려동물도 우리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특정 식구가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결코 즐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둘째,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와 고양이의 수명은 평균 15년 정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는 적지 않은 돈이 매달 들어가겠죠. 사료와 간식, 장난감 등을 사주는 것에서부터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늙으면 동물병원에 갈 일이 더욱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주거 환경이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인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에게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락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셋째, 끝까지 책임지고 반려동물을 키우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반려동물이 인간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화 교육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배변 교육, 그리고 예절 교육 등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직접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배워서 직접 해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혼자 남겨진 반려동물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집안의 물건 등을 어지럽혀 놓기도 하고 계속해서 짖기도 하는 등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웃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감정이 있는 존재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나가서 풀밭의 냄새도 맡고 싶고 영역 표시도 하고 싶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뛰어놀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려동물을 우리는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다 고려하여서 반려동물을 입양하였다면 이제 반려동물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의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가 해당됩니다.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전원주택 등이 해당이 되며 준주택은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을 이야기합니다.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사람은 시, 군, 구청에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주인에게 찾아주고 반려동물의 질병을 관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을 해서 반려동물 등록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 군, 구청에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니까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꼭 등록을 해야 하겠죠.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우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반려동물에게도 고유 번호가 발생하게 되며 동물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등록과 함께 반려동물에게 인식표를 해줘야 되는데 반려동물의 신체 내부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 형태의 등록과 목줄과 가슴줄 등에 우리 반려동물 인식표를 달아주는 외장 형태의 인식 방법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를 반려견의 몸속에 삽입하는 방법. 두 번째,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를 부착하는 방법. 세 번째,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15자리의 고유 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15자리 중 앞에 3자리는 국가 코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자리는 시도를 의미하고 연달아 이어 3자리는 시군구를,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2자리는 등록 대회 기간의 번호, 마지막으로 5자리는 등록 반려동물의 개체 일련 번호를 의미합니다. 이 동물 등록 번호 체계는 국가 내에서 유일해야 하며 오로지 숫자로만 표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현재 고양이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개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된 반려동물 정보를 바탕으로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위함인데, 고양이의 경우는 잃어버려도 찾을 방법이 쉽지가 않기도 하면서 의도적으로 키우던 고양이를 길에 버리는 경우에도 소유자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TNR, Trap, Neuter, Return, 이 TNR 사업이 지자체마다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길고양이들의 개체수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우리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 뒤에 다시 예전에 살고 있던 장소에 방사를 하는 과정을 TNR이라고 합니다.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도심 환경에서 사람들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좋은 점이 있으면 반대로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존재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생식 기능을 절단당하는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이 중성화 수술이 아마 원치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중성화 수술로 인해서 호르몬 분비 등의 변화가 생겨 거친 환경,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동물을 버리거나 학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보호법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령으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법이 엄격하게 개정되고 있는 등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 동물 실험 시행기간의 범위,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등 총 20조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 동물이 가축화된 유래와 그리고 동물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고려사항 및 반려동물 등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동물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의 시작은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애정 어린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